자, 법사위 소식은 저희가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그다음에 이제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대선 소식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언론인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면서 잇따른 우클릭 정책 기조를 밝혔는데요. 최근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요. 네. 뭐 대통령께서도 사과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근데 저는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분명히 선언을 했죠. 이 종부세 완화뿐 아니라 양도세 중과 유예, 재개발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그리고 실소유자 취득세 감면 등 기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결이 다른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요. 박원순 전 시장은 안 했던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박 전 시장과도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시장의 요구가 있다면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훼손도 고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할 때 3기 신도시 외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나는 반대다라고 제가 정부에 통보를 했어요. 균형 발전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은 못 된다고 저는 봤던 것이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는 본인이 군사 독재 정권의 비판적인데 그중에 하나 인정할 것이 그린벨트 유지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들의 개발 압력을 견뎌냈다.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후보가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 훼손까지 언급을 한 건 그만큼 부동산 공급 정책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안보 정책도 우클릭을 했는데요. 본인의 안보 정책을 실용 외교 안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서해 5조 특별 경비단을 격려 방문했는데요. 이 지역은 북방 한계선 NLL 근처라서 북한 그리고 중국과의 충돌이 잦은 곳이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경 대응하겠다 방침을 밝혔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면서 2년 전 이 북한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대응을 예로 들었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떠나서요.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게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 강경한 대북관을 드러내는 건 주로 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죠. 이 후보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집권했던 이전 정부의 안보관 비실용적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보수 정권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매우 비실용적이었으니까요. 매우 정략적이었으니까. 심지어 북한에 돈 주고 총 쏴달라고, 즉 휴전선 도발해달라고 했던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최근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관련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문제를 삼은 건 바로 이 발언입니다.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네, 중국과 우리 한국이 이미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깊은 상황에서 중국을 버릴 거냐라고 묻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중에서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윤 후보의 주장 비실용적이라고 한 겁니다. 이 후보의 잇단 우클릭 결국은 중도층 공략을 위한 거겠죠.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민주당이 넘어야 할 것 바로 이 조국의 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네, 이 후보는 앞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냈었죠. 조국 전 장관을 감싸면서 이 공정과 내로남불 논란을 불러왔던 민주당 그리고 여권을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좀 우회적인 비판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발언 20여일 전 얘기입니다. 어제는 이 조국의 강을 건넜냐는 질문에 아직 못 건넌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안 걷는 건 아니고 못 걷는 거죠. 저는 건너 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잡는 건 아니고 예. 워낙 강폭이 넓은 거죠. 안타깝지만 잘못은 잘못이고 수사가 예를 들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도 잘못이다. 네, 오늘 언론인 토론에서 다시 조국 사태에 대한 질문 받았는데요. 작은 허물이 큰 허물보다 덜해도 허물은 허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가 더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그것대로 문제다 이런 뜻을 명확히 한 겁니다. 연일 기존의 민주당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 여권 지지층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잠시 후인데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투표가 진행이 되죠. 열린민주당 일각에서는 합당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결과 조금 지켜봐야 할 듯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후보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겉과 속이 같게끔 행동해야 되는 건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고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 네,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부동산 정책, 기본소득 공약, 그리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등 이전 정부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 이 후보가 이른바 급변침을 하는 부분을 지적한 듯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당 안팎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실용과 유용을 앞세우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저의 신념과 가치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일생을 저는 나름은 정말 기회를 버리고 이 험한 길을 일부러 찾아서 걸어왔기 때문에 신념과 가치가 없으면 이걸 할 리가 없죠. 저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가능하면 일치되면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는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유용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국민이 원하는 것이면 한다. 네, 이 후보의 행보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기 직전까지 차이를 벌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OSY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2.9%, 윤석열 후보가 37.8%였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이 한길 리서치 조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몇 가지 나왔는데요. 다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좀 살펴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정당 지지율 격차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1.3%,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4.5%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죠.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데 둘이 좀 다른 겁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죠. 20대 이하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에게 더블 스코어로 앞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흐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흐름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계속되는 망언과 실수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는 단단히 채워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대체적인 흐름은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1월 신년 여론조사는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까지 더해서 1월 한 달에 대한 방향타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보의 변화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실책이 여론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이 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 같은 당내 갈등에 윤석열 후보의 입단 실언들 논란이 되고 있죠. 관련 소식은 조금 이따 톡쏘는 정치에서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까지 더해진 모양새인데요. 사실 여야 후보의 입단 가족 리스크, 이미 유권자들은 좀 피곤해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다가 이 후보의 아들이 대학에 부정 입학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폈는데요.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인 의원 66명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탐수생인데다가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 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 전형을 통해 당시 50대 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2012학년도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치기에 그런데 이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아들 삼수생이 아니라 재수생이었고 수시 특별 전형이 아니라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했다 반박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앞서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정 입학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한 듯한데요.
고려대에 사실관계 질의까지 했던 국민의힘은 8시간 만에 잘못된 문제 제기였다 인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 66명이 동참한 성명서와 선대위 위원장이 동원되어 자행된 네거티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윤 후보와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번 연말을 지나고 난 1월 초 그리고 설 연휴가 있는 1월 말이 이 여론이 출렁일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 그리고 대선까지 저희 다정회도 정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조국의 강 폭이 넓다. 부동산 이어 안보도 우클릭.